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윤 대통령은 체포에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면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피고인의 변호인을 자처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주장선에서 봐야 할 것 같고요. 재판이라는 거는 검사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각자가 내놓는 사실과 주장을 두고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변호사가 하는 주장을 완전한 사실로 받아들이긴 어려운 단계로 보여집니다. 결국 대통령 직무정지로 대통령 비서실이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석동현 변호사가 당분간 윤 대통령의 입을 대신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석 변호사가 지금 변호인단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지도 않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변호인 선임 전에 이런 기자회견을 여는 것 자체로도 법조계에서는 조금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이 기자회견 장소로 서울고등검찰청 앞을 선택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일부 언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2016년에 검찰 수사를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현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에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처음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석동현 변호사가 역시나 같은 장소에서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2016년 탄핵 당시 대통령 변호인의 대잡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검찰에서 공수처로 수사가 이관됐음에도 이 여기서 한 이유는 이 두 시기 모두 검찰에서 가장 먼저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곳이기도 하고요. 또 현실적인 이유로는 법조 담당 기자들이 상주에 있는 곳을 선택하다 보니 이런 비슷한 그림이 연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출입기자실이 바로 이 서울고검 1층에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외신 기자회견과 국내 언론 기자회견을 별도로 열었어요. 원래 이렇게 진행하나요? 내용상으로는 크게 다를 건 없었죠. 석 변호사가 밝힌 이유는 이제 자신의 사무실이 매우 협소해서 오전에는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국내 언론을 상대로 하겠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제 장소라든지 이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별도로 외신 기자만 상대로 기자회견을 한 건 역시 여론전 성격으로 볼 수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국내 언론 인터뷰는 2차례, 기자회견은 3차례에 그쳤지만 외신 인터뷰는 무려 20곳이 넘는 곳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 탄핵 심판이 늦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탄핵 심판의 변수를 2가지 정도로 꼽는데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입니다. 법조계에서 현재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다수고요. 네. 다만 구속 가능성에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12월 말이나 1월 중에 구속될 경우 도주 우려보다는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고요. 수사 진행도 그만큼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로서도 대통령의 인신이 구속된 이상 판단을 빨리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렇게 되면 벚꽃 대선으로 가게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헌법재판관 구성인데요. 현재 6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6명 모두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6명으로만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현재는 9명으로 구성이 되고 최소 7명이 참석해서 6명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헌재 공백이 길어지자 헌재는 6인만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면서 27일 첫 심리를 예고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에서 또 제동을 걸고 나옵니다. 6인으로 심리를 시작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 사실상 지연 전략에 나서고 있고요. 23일과 24일에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임명할 수 있느냐를 두고 또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 이 임명 자체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도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야가 내란이라는 단어 사용 여부를 두고 충돌하고 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가 파행되기도 했어요. 네,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상임위원회마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전제하고 현안 질의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아직 헌재에서 사안을 다투고 있는데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죠. 국회 운영위원회가 정무 인사와 여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파행이 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잡은 일정이라면서 보이콧을 했고요. 민주당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용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으나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도 열렸는데요. 북한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해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지만 민주당 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만 참석해 반쪽 회의로 진행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불참한 이유는요. 내란죄의 피의자인 국정원장에게 발언권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권선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거기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위헌적 요소가 없는 거예요? 국회의 탄핵안 발의와 이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입니다. 때문에 법조계와 야당 그리고 여권에서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또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 소지가 있는 억지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에 여야가 서로 아전인수격, 어불성설의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일주일째 접어들었지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원론적인 입장의 사과나 반성의 메시지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이 직접 다퉈보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섣불리 사과를 했다가는 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 계엄 선포와 별개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이나 사과는 있어야 한다는데 의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비대위가 꾸려지면 그때 대국민 사과를 하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원내대표만 있고 당대표 성격의 비대위원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지도부 구성을 완료하고서 수습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도 어제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계엄에 동의하지 않고 108명 의원 전원이 석고대죄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까지 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좀 강경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당내 기류는 어때요? 민주당의 계엄, 탄핵 공세가 거세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제 즉각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나온 발언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국민의힘이 당장 탄핵의 강이 아니라 이 계엄의 강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민주당과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서 상대를 이기기 위한 이러한 발언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계엄이 잘 됐다고 보는 의원은 거의 없고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의 내란 주장이나 공세에 반박도 하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고 완전히 보수당이 붕괴될 수 있는 위기감 또한 크기 때문에 민주당과 대결하는 구도에서는 이처럼 강경한 발언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발언들이 지금 탄핵에 책임이 있는 여당에서 나올 말이냐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 수습이 시급한 상황인데 비대위원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어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다음 주 초에는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오늘까지 초선, 재선, 3선 등 각 선수별로 이제 모임을 갖고 의견을 취합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인물이 거론되기보다는 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반대라는 의견이 다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별도로 추대하자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일부 의원들이 비대위원장 인선을 원내대표의 선택에 위임하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후보 2명을 내서 1명을 권대행이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대행이 처음부터 키를 쥐게 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제 더 늦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아서 시간을 끌기보다는 다음 주 크리스마스 전에는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권영세 의원 역시 네. 친윤 색채가 너무나 강해서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뭐 권영세 의원 비롯해서 뭐 나경원 의원 같은 당내 중진 인사들, 또 초선인 김재섭 의원까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릴 거라고 보세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겸임을 하는 것에 원래는 무게가 실렸었는데 네. 의원들의 비토가 심해져서 현재로서는 일부 친윤계에서 권영세 의원을 조직적으로 미는 기류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고요. 김재섭 의원은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 정도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 중진 중에 결론을 못 내리니 이 험지로 불리는 도봉구 청년 초선 정치인을 제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나경원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은 아주 조직적으로 미는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지 않아서 당내 중진 중에는 그래도 권영세 의원이 유력 주자로 처음부터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찐 윤으로 꼽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권성동, 권영세 그림으로 지도부가 가게 되면 도로 친윤당이 될 수 있다. 자폭 수준 아니냐라는 자조 섞인 지적도 있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서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런 결과 예상하셨나요? 네,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하루 전날부터 이제 거부권 방침이 섰다라는 식의 취재가 됐고요. 이게 특검이 아닌 쟁점 법안이었고 이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이 됐었습니다. 또 한 총리로서도 거부권을 쓰는 부담도 특검에 비해서는 덜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대행이 계속해서 한 권한대행은 주어진 권한을 모두 다 행사해야 한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서 사실상 특검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뭐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아직은 숨고르기 신중 모드에 돌입을 했고요. 이 한 대행이 탄핵될 경우에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무회의 최소 인원이 15명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일 때 구성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현재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이라서 정부 국무위원 숫자가 16명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한 대행이 탄핵을 당해서 한 명 더 줄면 국무회의의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정부 마비가 현실화될 수 있는 우려가 큽니다. 또 한 총리 다음 순서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네. 민주당 내에서는 최 총리보다는 지금의 한 총리가 그래도 낫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있어서 좀 딜레마인 상황입니다. 네, 끝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어제 있었던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받았어요. 형이 줄어들긴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예측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왔고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이 쌍방울 대납 사건의 경우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점이 증명돼 설사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1심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설사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이 대권 과도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관건은 이미 1심 판결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의 2심 판결인데요. 또 대법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느냐 아니냐 이게 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